그런데 거실 소파를 어떤 디자인으로 고르면 좋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고객분들은 화이트가 좋다, 우드가 좋다 이렇게 선호하는 마감재가 각자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매치하면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실에서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인테리어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3층 인테리어 유지연 실장입니다. 제가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거실 디자인을 어떻게 하실지, 거실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다들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질리지 않는 세련된 거실을 만드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유행 타지 않고 오랫동안 멋진 거실을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인테리어 전에 이걸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거실을 어떻게 꾸밀까 컨셉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을 아는 거예요. 거실에서 가족이 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손님 초대를 즐기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실에 큰 테이블을 놓는 게 좋죠. 커다란 테이블을 거실에 배치하는 서재형 거실은 아이들 숙제 같은 걸 봐준다거나 거실에서 업무를 보기에는 더 편하게 쓰이는 공간이 되니까요. 반면에 가족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식사하는 편이고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굳이 큰 테이블을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실에 테이블을 둔다면 혹시 전문가가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이 있나요? 테이블은 전체적인 무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도곡렉슬 현장에 넣었던 테이블이 참 괜찮았어요. 원목으로 제작한 건데 매즈음이라는 브랜드고요. 사이즈는 2800에 850으로 제작을 했고 가격은 400만 원대였어요. 이 브랜드가 맞춤형으로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완성도도 좋은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테이블이 엄청 길고 크잖아요. 그런데 긴 테이블이 공간에 꽉 차면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다리를 아크릴로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투명한 느낌이니까 시각적으로 개방감이 있어서 매스감이 큰 가구인데도 답답하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럼 테이블 의자는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테이블을 고르는 것보다 사실 의자를 고르는 게 더 힘들어요. 도곡렉슬 현장을 예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는 블랙 테이블에 맞춰서 블랙 컬러의 최대한 의자 다리들이 거슬리지 않게 의자 다리들이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의자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객님은 디자인보다 착석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셔서 최종 선택한 의자는 프리츠 한센의 세븐체어입니다. 이게 스테디셀러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여기저기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공간을 가득 채우면 인테리어 망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공간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공간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구 배치를 바꿔본다든지 새로운 소품을 들여온다든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나 가구로 모든 벽면, 모든 공간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기분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쉼표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또 집의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시즌마다 화분이나 오브제들로 데코레이션도 바꿀 수 있고요. 거실에서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인테리어도 있나요? 플랜테리어, 인조 조경 공간을 인테리어 하면서 아예 만들어 놓는 건데요. 현관이라든지 거실 한쪽에 큰 나무들 꽂아 놓고 막 돌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이거 나중에 질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지겨워지면 그때 나무 뽑고 돌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딱 그 플랜테리어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걸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스스로 편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틈새 수납을 놓치면 살면서 많이 아쉽습니다. 주거 공간은 갤러리가 아니에요.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짐을 줄여서 미니멀하게 사는 거 좋죠. 근데 살림하다 보면 짐을 줄이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저는 약간의 틈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틈새 수납을 설계합니다. 우선 깊이가 220cm 정도만 나와도 수납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깊은 공간은 아니지만 컵이라든지 휴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살면서 필요한 잡동사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알짜 공간이에요. 예전에 했던 청담대림 현장을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TV를 반매립하면서 벽체 두께를 이용해서 수납을 확보했어요. 조금 더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방 쪽으로 약간
딱딱한 벽체를 밀었거든요. 이렇게 해두면 거실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나오는 거죠. 틈새 수납 설계가 좀 까다로운가요? 안 어려워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은 약간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벽체를 어차피 세우는 거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수납까지 미리 확보하는 거죠. 파크리오 현장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TV를 완전 매립을 하면서 TV 옆쪽으로 수납들을 설계했어요. 수납장 사이에 있는 벽면은 발코니로 나가는 터닝도어를 가려주는 페이크 도어고요. 커튼박스 쪽에 가까이 있는 수납장이 한 통만 있어도 거실장에 들어가는 잔짐들이 다 들어갑니다. 잔짐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납이 없으면 손해겠죠? 네 번째, 세련된 거실을 만들고 싶다면 홈 스타일링이 필수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획된 예산을 인테리어에 모두 쏟고 나서 홈 스타일링을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 이러면은 사실 돈 쓰고도 촌스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홈 스타일링은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잡으면 좋은데요.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컬러 과하게 쓰지 않기. 두 번째, 공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저희 현장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도곡렉스 43평형 현장인데요. 이 집은 정면에서 봤을 때 주방 아일랜드가 독특해요. 아일랜드 자체가 이 집에서 하나의 오브제가 되기를 바랬고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저는 쓰고 싶었어요. 지금 보시면 거실 코너장에 오렌지 컬러를 쓰고 또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로 쿠션을 제작했어요. 이 집의 서브 컬러가 블랙이어서 오렌지를 받쳐주는 느낌으로 블랙 쿠션도 같이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과하지 않게 포인트 컬러를 살짝살짝 쓰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저기 오렌지가 막 들어갔으면 산만하고 예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통일성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실에 있는 테이블이 블랙 우드 원목 상판에 다리는 아크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소파 테이블은 아크릴로 배치했습니다. 테이블 다리와 비슷하게 투명한 아크릴 하나, 서브 컬러인 블랙톤의 아크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두었는데 어떤가요? 패브릭과 우드 그리고 아크릴이 재질과 물성은 다르지만 컬러톤을 맞춰주니까 차분한 느낌을 주죠. 이거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분들이 이런 컬러를 센스 있게 매치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무드보드를 만들어 보면 훨씬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드보드 제가 지난 바닥재 비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무드보드는 우리 집의 톤앤매너와 전체적인 컬러 컨셉을 미리 잡아보는 거예요. 3F4D 스튜디오는 매 현장마다 무드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 레이아웃이 나오면 저는 도면을 그리면서 색을 입혀봐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색감을 떠올리면서 무드보드를 만들고 고객 미팅할 때 이걸 보여드려요. 사실 고객분들은 화이트가 좋다, 우드가 좋다 이렇게 선호하는 마감재가 각자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매치하면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재들이 섞여 있을 때 실제 느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이 무드보드인 거죠. 다섯 번째, 거실 소파 이렇게 배치하면 성공합니다. 소파는 거실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잖아요.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이런 소파를 생각 없이 구매하면 살면서 후회할 수 있어요. 아주 큰 대형 평수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거실에서 소파를 두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 이거보다는 모양과 크기가 중요해요. 만약 거실에 테이블을 두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라운지형으로 둥근 모양의 모듈형 소파를 추천합니다. 테이블이 대체로 사각형이다 보니 살짝 곡선이 들어가 있는 소파 제품을 써야 공간이 좀 덜 정형화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모듈형 소파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서 가구 배치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실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라운지형 소파 제품 추천도 좀 가능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사하면서 소파를 새로 샀는데 이거 저렴한데 너무 좋아요. 보보 디자인 퍼니처의 볼드 소파인데 모듈형이거든요. 착석감이 진짜 좋아요. 지금 한 150만 원대 정도 되고요. 재질을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발수 패브릭으로 골랐습니다. 완전 내돈내산인데 저렴하고 예쁘고 착석감 괜찮은 소파로 추천합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를 어떤 디자인으로 고르면 좋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인용 체어, 라운지 체어를 활용하는 건데요. 소파는 매스감이 큰 가구이기 때문에 색으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 컬러, 블루 컬러 이런 소파를 선택했는데 우리 집하고는 안 어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소파는 우리 집의 톤에 맞춰서 단순하고 심플한 걸로 고르고 패브릭이나 쿠션으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라운지 체어를 하나 또는 2개 정도 더 배치해서 힘을 주면 디자인적으로 자유롭죠. 아까 도곡렉술 현장 사진 다시 보시면 이 사진에서 피디님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오렌지 쿠션이랑 의자요. 그쵸.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큰 소파는 매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를 손대기보다 쿠션 패브릭을 활용하는 거죠. 지금 라운지 체어도 보시면 그린 컬러랑 오렌지 컬러가 들어갔죠. 이것도 포인트 컬러인 오렌지를 사용하면서 통일감을 준 거예요. 여기는 청담대림 현장인데 여기도 1인용 체어랑 쿠션 패브릭으로 포인트를 줬죠. 블랙과 우드가 포인트 컬러인 집이어서 1인용 체어는 블랙, 우드 느낌으로, 쿠션은 블랙과 체크 패턴을 적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1인용 체어에 디자인적인 힘을 주면 예쁜 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품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소품을 배치할 때 컬러와 재질,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컬러는 무드보드 만들 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쓰는 게 핵심입니다. 소품을 둘 공간이 무광이냐 유광이냐에 따라서 소품 재질도 잘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광 테이블에는 무광 소품이 베스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광 소품이든 무광 소품이든 다 대체로 예뻐요. 그런데 유광에 유광을 올리면 좀 촌스러워져요. 근데 나는 반짝이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취향이시면 물성을 다르게 하시면 돼요. 대리석에 유리 제품을 올리는 거죠. 유리로 된 꽃병 같은 거 이런 거 올리시면 촌스럽지 않고 예쁩니다. 또 유리 꽃병은 색이 예쁜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쨍한 블루를 좋아하는데 쨍한 블루를 집에다가 쉽게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유리 꽃병 소품으로 풀면 상큼하고 예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마지막은 액자를 활용하는 건데 저는 매 현장마다 그 집에 딱 어울리는 그림을 직접 그려드려요. 그것까지가 사실 제 기획의 완성인데요. 제가 그림 그릴 때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쓴 컬러로만 그리거든요. 나는 취향이 크게 없고 집에 그림 잘 어울리는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 컬러와 비슷한 느낌으로 톤온톤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명, 요즘에 거실에 메인 조명은 달지 않으시죠? 매입등이나 마그네틱, 간접 조명 같은 걸로 조명 계획을 하시고 조도가 필요한 공간엔 플로어 스탠드나 테이블 스탠드 같은 거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무드 있고 아름다운 거실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련된 거실을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현장 상황에 따라 생각했던 예산보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꼭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구가 아니어도 내 마음에 드는 가구를 구입해서 쓰시다가 살면서 하나씩 기념일 같은 때마다 장만하는 것도 소장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갖추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인테리어 비용에는 홈 스타일링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디자이너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스타일링에 큰 뼈대를 잡으시고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인테리어 꿀팁 그리고 예쁜 현장들로 찾아뵙겠습니다. 3층에서 인테리어하고 있는 3위 푸디 스튜디오 유지연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